안녕하세요. 예스진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분은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많은 책과 강연, 명상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는 철인 경기 도중에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서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고 보철물을 넣지 않는다면 척추가 주저앉아 버릴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몸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가진 그는 휠체어를 탄 채로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날마다 완전히 회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을 했고 6개월 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우리의 생각, 믿음, 감정을 바꿈으로써 신체적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이킹 첫 번째 영상으로 제1부 변화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에서 1장 관찰자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장에서 조는 물질과 마음은 분리된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모든 것을 견고한 것으로 간주한 뉴턴의 고전 물리학 모델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근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인슈타인을 거쳐서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확률로서 보이지 않은 에너지장에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찰자에 따라 그것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양자물리학까지 물질과 마음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라.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온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는, 즉 관찰되지 않는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다.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에도 없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만약 아온자 입자들이 무한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무한대의 가능한 현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전자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마음은 어떤 가능성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양자장 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당신의 현실도 들어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온갖 이상적인 자질이나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 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온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인 의식에 의해 형성된다. 만약 모든 물질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의식과 에너지 혹은 마음과 물질은 하나라고 할 만큼 아주 밀접히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음과 물질은 완전하게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의식이 에너지고 에너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에 영향을 끼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자 의식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다. 양자 모델에서 물리적인 우주는 서로 비물질적으로 연결된 정보의 통합장으로 잠재적으로는 모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양자 우주는 그저 의식을 지닌 관찰자가 나타나 마음과 의식으로 잠재적 물질 형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쳐 그 확률 파동을 물질화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확률 파동으로 존재하는 전자가 특정 순간에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 관찰자들은 하나의 입자 혹은 입자 무리가 삶에서 실제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의도적으로 운명에 영향을 주는 관찰 기술을 습득한다면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바가 이미 실현된 모습을 보고 그 이상적인 삶을 향해 잘 나아갈 수 있다. 조 박사는 우리는 모두 물리적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정보의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 된다고요. 이는 또한 예상되는 미래에 존재하는 나와 현재의 나 자신이 시공간을 넘어선 차원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가 말하는 양자장에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안의 모든 잠재력은 사실상 전자기장을 갖는 에너지이고 확률의 파동이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생각을 양자장 안의 전하로, 느낌을 자아로 보는 것이 유용한 모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양자장 안으로 정기적 신호를 보낸다. 우리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은 사건을 끌어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과 느끼는 방식 두 가지가 함께 존재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그 상태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든 원자들에 영향을 주는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 내가 매일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널리 내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잠재적 경험은 양자장 안에 전자기 서명으로 존재한다. 이미 에너지의 주파수 패턴으로 존재하는 잠재적 전자기 서명이 무한히 많이 있다. 만약 양자장 안에 그 잠재성과 부합하도록 존재 상태를 변화시켜 새로운 전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이 그 일에 이끌린다던가 그 일이 당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서 늘 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느낌이 그 똑같은 존재 상태를 지속시킨다. 그 상태는 똑같은 행동을 유발하고 똑같은 현실을 창조한다. 현실의 어떤 면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즉 경험에 대한 반응이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관찰자로서 다른 존재 상태를 창조해야 하고 새로운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전자기적 잠재성으로만 존재하는 양자장 내 잠재적 현실과 연결될 수 있다. 나의 존재 상태 또는 내가 내보내는 신호와 양자장 내의 전자기적 잠재성이 연결되면 내가 그 잠재적 현실로 이끌리거나 그것이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삶이 부정적인 결과들을 끝없이 만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당신이 전자기 서명을 변화시키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인생을 바꾸려면 에너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마음과 감정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결과를 원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나를 다시 창조해야 한다. 우리의 존재 상태와 레이저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둘을 연관지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레이저는 매우 일관성 있는 신호이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일관된 신호란 같은 위상에 있는 파동들로 이루어진 신호이다. 같은 위상에서 일관성을 띌 때 그 파동들은 더욱 강력해진다. 한 신호 안의 파동들은 일정하거나 불규칙하다. 즉,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생각과 느낌도 마찬가지이다. 머리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우리는 무언가 창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일관성 없는 신호의 결과는 어땠는가? 왜 그것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했는가? 변화는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에만 생겨난다. 파동이 일관성을 띌 때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처럼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더욱 강력한 신호를 내보낼 수 있다. 열정적인 감정과 함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원하는 잠재적 현실로 자신을 끌어당겨줄 더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내보내게 된다. 나는 종종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이탈리아인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늘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오셨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짐짓 새로운 삶을 산다면 어떨지 생각하기도 했지만 평생 주입된 죄의식이 할머니가 보내는 그런 신호를 교란시켰다. 할머니는 죄의식을 느낄 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이제 퍼즐의 나머지 조각을 채워보자.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은 뉴턴주의자가 된 것이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 뉴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외부 환경이 내부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이다. 그 대신 먼저 나의 내면 환경을 바꿔보라.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보라.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생각과 느낌을 정렬시키되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양자장에 내맡기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약이다. 단조롭고 뻔한 결과로 가득한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과 놀라운 일들로 가득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 당신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가? 당신은 우리 가족과 좋은 집, 친구들, 그리고 직업에 감사한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당신의 삶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는 즐거움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감사함을 느끼려면 동기가 필요하고 사랑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믿음에 길들여져 왔다. 그것은 외부 현실에 의지해 내적인 느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뉴턴 모델이다. 새로운 현실 모델은 감각으로 물리적 증거를 경험하기 전에 양자적 창조자인 내가 내 안에 무언가를 바꾸라고 요구한다. 당신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당신이 바라는 일과 관련해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러한 현실을 아주 완벽하게 상상해서 지금 그 미래의 삶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 양자장 안에 잠재성으로 존재하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양자장으로 신호를 보낸다. 감사는 지적인 사고과정 이상의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이 순간에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오직 느낌만을 이해하는 나의 몸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미래 경험의 감정적 몫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 여기까지 조 디스펜자의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 였습니다. 여기서 조가 강조하는 것은 양자장은 오로지 생각과 감정이 정렬되거나 일관성을 띌 때, 즉 이 두 가지가 동일한 신호를 방출할 때에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존재 상태, 즉
감정과 생각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에서만 반응한다는 것인데요. 어떠신가요? 뭐 내가 다 아는 내용이네. 이거 시크릿에서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 당신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본 적이 있나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체험해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이란 이런 거네 라고 수십 권의 책에서 읽고 이해했다 하더라도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고 아무런 방어막도 두르지 않은 채 온몸으로 그 사랑을 체험해내는 것과는 그 이해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감이 전해주는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각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원인과 결과의 데카르트, 뉴턴식의 사고방식에 갇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의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원인을 이끌어내면 됩니다. 보이고 느껴지는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해 끌려다니는 대신에 그 현실을 넘어서서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따라서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그 원리를 정말로 이해하고 나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습관과 관념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나의 최고의 존재 상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고, 그것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요히 들여다보세요. 아마 당신이 원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오직 하나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